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벤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네. 혹시 초콜릿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희 실습 나온 학생이 그 뺄에 그거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3월 네. 14일에는 혹시 네. 뭘 주실 생각이? 아니요, 전혀 없는데. 그날 뭐 바빠서. 아니 안 그래도 오늘 3월 14일 날 무슨 미팅이 생겨가지고 사업 미팅이 예. 그분이 3월 14일 날 괜찮냐 그래서 당연히 괜찮죠. 뭘 물어보시나요? 그날 저녁에 괜찮습니다. 아니 그 사실 학범 대표나 저처럼 이렇게 무슨 데이 안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네. 많은데요. 네. 예, 그런 거 꼬박꼬박 챙기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위클리백 했잖아요. 네. 이제 수의사 쌤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수의계에도 네. 이렇게 좀 특별한 날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수의사의 날이 일단 있고요. 세계 수의사의 날. 뭐 광견병 데이라고 해서 광견병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대대적으로 광견병 방역하고 뭐 이런 홍보하는 날이 있고 또 뭐 동물 보호의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네. 날짜는 기억 못 하시죠? 아니 뭐 세계 수의사의 날은 뭐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뭐 그렇죠? 그럼 광견병이 날은? 광견병 5월 정도였나? 그냥 발렌타인데이만 외우지 말라고. 네. 5월 며칠이지? 자,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3월 3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라면서요. 3월 3일이 세계 야생동물의 날입니다. 그러면은 수의계에서 뭔가 네. 행사를 좀 하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수의계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다기보다는 좀 야생동물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좀 챙기는 것 같은데 아직 수의사분들도 이 날짜를 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3월 3일 네. 하면은 보통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저 뭐 이번에 보니까 삼겹살 데이라 그러던데요. 3.3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아무튼 예, 삼겹살도 뭔가 수의계하고 관련이 있나? 네. 돼지니까. 예. 네. 그러나 3월 3일 이제부터는 야생동물의 날. 네, 세계 야생동물의 날인데 이게 아마 모르시는 이유가 이게 3년 차밖에 아직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정된 지가.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위클리벳 통해서 많이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3일 세계 네. 야생동물의 날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의 날을 어디서 지정을 했냐면은 우리 사이테스라고 아마 수의계에 계신 분들 또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협약 같은 게 있어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어렵다. 네. 그러니까 CITES인데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네, 그러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국제 거래할 때 이런 규칙을 좀 지키자. 뭐 그런 협약이 1973년 3월 3일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 3월 3일에 만들어진 걸 기념해서 그럼 야생동물의 날을 3월 3일로 하자. 그게 이제 2013년에 그게 결정이 돼서 2014년부터 지금 3년째 3월 3일을 세계 야생동물의 날로 지정해서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생동식물에 대한 협약이 1970년대에 네, 3월 3일 이미 만들어졌고 네. 세계 야생동물의 날은 3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제정이 됐다고 한다면 네. 뭔가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야생동식물을 불법으로 밀수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단속되고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인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뭘 그렇게 불법 밀거래를 하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일단은 이런 게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앵무새는 99%가 밀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야생동식물의 밀수나 이런 불법 거래가 많다. 근데 하시는 분들도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외국 가서 새끼 그냥 데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개나 고양이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좀 특이한 동물들을 네. 키우시는 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사실은 작년에 이 사이테스가 좀 점점 강화되면서 환경부가 이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인가 이 멸종위기종을 키우시는 분들을 자진 신고하는 또 기간도 있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점점 홍보를 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 몰랐어요 하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반려인들도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사이테스에 가입된 국가가 1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다 가입돼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네, 90년대 초반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동식물을 그냥 다 통틀어서 보호하자 이런 개념은 좀 아니고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구별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흔히 야생 동식물이라고 네. 하면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헷갈리기도 네, 해요. 범위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물은 5,600여 종, 식물은 거의 3만여 종이 넘으니까 사실상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거의 다? 그러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의심해 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뿔소, 고릴라, 사자, 호랑이, 에이, 그런 거는 우리가 코끼리. 못 키우잖아요. 네, 뭐 흑두루미, 두루미,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사이테스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 사이테스에 관여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전에 동물원법 관련해서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동물원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법 제정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아직 어쨌든 이번에 제정이 안 되고 넘어가는데 그 동물원법 제정 그 안에 이 사이테스를 잘 지키자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테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부속서 1, 2, 3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은 지금 당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것들이 당장 있어요?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래서 코뿔소, 고릴라, 안경곰, 사자, 호랑이, 코끼리 뭐 이렇게 해서 동물이 약 630여 종, 식물이 약 300여 종 해가지고 930여 종이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상업 목적으로는 국제 거래가 100% 이제 금지가 되고 혹시 학술 목적으로 어떤 거래가 필요할 때는 양국 정부에서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교환해서 이제 학술적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거래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속서 2에는 이의 기준은 현재 멸종 위기는 아닌데 이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우리가 규제하지 않을 경우 곧 멸종 위기에 빠질 동물들 또는 식물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동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4,800여 종, 식물이 29,000여 종 해가지고 약 34,000여 종이 이 부속서 2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종이 많은 거고 사실 우리나라 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그거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 지켜야 할 동물들을 멸종위기 동물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를 이 지침으로 만들어서 공표한 게 있죠. 그거는 수백여 종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단계 이 부속서 3은 아직은 멸종위기는 아닌데 이거는 또 이게 국제 조약이긴 하지만 회원국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각 국가가 이 사이테스 나머지 국가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멸종위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정상 얘는 좀 위험할 소지가 있으니까 좀 뭐 협조해달라, 무역을 좀 거래를 좀 조절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네. 서식하는 동식물의 경우에 그렇죠. 그 나라에서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빼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국이 예.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서 국제 그 협약에다가 좀 규제해달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동물이 한 135종, 식물이 12종 해가지고 한 147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북극곰 들어가 있지 않나요? 북극곰은 아마 이게 지금 부속서 2단계일 거예요. 원래 북극곰을 사실은 3년 전인가 이 사이트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의하거든요. 근데 이걸 1단계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북극곰이 어떤 원주민들한테 좀 생활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딱 거래를 못하게 막으면 당장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반대 때문에 1단계를 올리려다가 못 올린 그런 케이스가 3년 전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북극곰이 그냥 동물이지만 또 누구한테 생계에 그렇죠. 직결됐어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또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네. 우리가 사이테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 불법 밀수 시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불법 네. 밀법 시도 밀수 네. 시도가 우리나라 거죠. 얘기만 제가 몇 개만 소개드릴게요. 우리나라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 5번에 걸쳐 사막여우를 84마리를 밀수입해서 인터넷으로 판 분이 걸렸는데 사막여우면은 그 어린 왕자에 네, 나오는 아시죠? 귀 이렇게 귀여운 네. 날 길들여 주겠니? 네. 라고 얘기하는 어린 왕자가 잘못했네. 이 사막여우가 또 귀엽다 보니까 이게 또 쉽게 혹해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아마 밀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법으로 국제 협약을 어겨서 데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무래도 체계가 없잖아요. 양국 간이 이거 어떤 공식적으로 뭐 허가서를 발급하고 이 허가서를 발급하고
허가가 떨어져서 운송을 하더라도 이 동물 복지를 다 고려해서 또 운송하게까지 하는 게 사이테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 운송 중 폐사하는 개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실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기를 통해서 또는 그렇죠. 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면은 네.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 중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걸려서 검역 당국에 걸렸는데 검역하는 도중에 이제 죽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네. 지금 혹시라도 사막여우를 집에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신고를 하셨어야 될 거야. 아마 저도 그게 신고하는 그 동물 종이 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작년에 많이 신고하셨을 거고 뭐 자진 신고 기간이었으니까 사막여우도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고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자진 신고 기간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제 이거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자진 신고하면 이제 키울 수 있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진 신고를 별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엄청 한 거죠. 지금 신고하면 평생 얘는 죽을 때까지는 불법 아니게 키울 수 있으니까 또 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았구나라고 놀라셨겠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앵무새만 따졌을 때인가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8월 한 달에만 뭐 몇백 마리가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진 신고만 된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아까 사막여우의 경우 네. 말씀하셨고 또 다른 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동물도 것들이 뭐 있어요? 얘가 너무 많은데 뭐 거북이도 있고 거북이도 네. 불법이에요? 네, 미국에서 어떤 업체가 데리고 오다가 얘도 또 운송 중에 폐사된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 악어를 중국에서 어떤 개인이 갖고 오신 경우도 있었고 또 마모셋 원숭이 알죠? 네. 원숭이를 또 태국에서 개인이 또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 정말 사실은 이런 거를 네. 불법적으로 유통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긴 한 거지만 이렇게 왜 조금 귀엽고 이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접근해서 동물들을 키우려는 반려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원헬스 얘기 맨날 하지만 이게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이 사실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물 질병을 전파시키는 방역 문제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사람 질병에도 퍼뜨릴 수 있는 해외 전염병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각 양국이 협약을 맺고 허가를 내서 검역을 다 하고 질병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문제 생기면은 다 동물들한테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네, 그러면 원인을. 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적으로도 네. 뭔가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일단 동물원법 제정이 실패됐지만 20대 국회는 꼭 제정되길 바라고. 정말. 네, 사실 동물원법을 대표 발의한 장하나 의원님이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 야생동물 문제도 또 지적을 하면서 법을 발의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많이 밀수가 되고 있는 단속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속 인력을 제가 조사해 왔는데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한 밀수 건수가 6건밖에 안 되고 114마리밖에 안 되고 환경부가 또 단속을 하는데 환경부가 적발한 불법 거래가 42건밖에 안 되고 환경부가에 단속하는 인력이 7명밖에 안 되고 이건 무슨 정보 주는 것 같은데 단속 별로 안 걸리니까 해도 될 것 같은 정보 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네. 7개 지방 환경청에 이 멸종위기 생물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담당자가 이제 한 명씩밖에 없어서 7개, 그러니까 7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속이 좀 허술한 상황이고 그리고 단속을 해도 문제인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단속 건수는 작은데 한 번에 몇백 마리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10년간 적발된 숫자를 따지면 약 3천 마리가 또 넘거든요. 10년 동안 국제 멸종위기종 단속된 게 단속된 게 3,462마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 4마리를 제외한 3,458마리가 다 폐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단속도 네. 문제지만 단속 이후의 관리도 문제네요. 그렇죠. 단속 이후에 이게 아무래도 불법 밀수를 하던 걸 단속했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는 기관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된 게 뭐 검역본부로도 가고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국립생물자원관에도 뭐 위탁하고 했는데 이게 밀수됐다는 이유로 이게 제대로 보호 조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마 밀수되는 거를 단속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상태도 안 좋았던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4마리 빼고 3,458마리가 다 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하나 의원님이 무슨 법을 발의했냐면 이게 이제 관세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세관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이제 단속해서
몰수가 됐을 때 얘네들을 제대로 이제 보호받고 할 수 있게 그걸 환경부 장관 또는 관련 기관이 인계하고 그걸 세관장이 그거를 다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계류됐는데 뭐 이것도 나가리 됐다고 봐야죠. 예.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뭐 네, 이런 법까지 신경 쓸 국회의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법률적으로 규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 아니겠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3월 3일 세계 야생동물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야생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사람한테 참 못할 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동물한테 못할 짓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다. 그거 다시 한번 깨닫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처참히 생태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사실 많은 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의 이기심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나 고양이 키울 때도 네. 그냥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키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끝까지 책임지려면 사실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비용 네.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럼요. 그거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이기심을 보기보다는 한 생명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로 예, 동물들을 좀 바라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3일 세계 야생동물의 날이라는 거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야생동물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많이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의사들도 이 사이테스를 배우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많이 접하지는 못하거든요. 아 맞다. 네. 우리 수의대 학생. 네, 오늘도 맞아. 수의대 학생이 왔습니다.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4학년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하고 지금 저는 이제 2주 동안 데일리벨 실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똑소리 난다. 예. 아니 그 네. 학교에서는 네. 야생동물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본과 3학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야생동물 강의를 듣고 그다음 매주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 날 동물원도 가고 야생동물센터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걸 확실히 강의를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하나요? 아무래도 이게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야생동물 센터가 또 학교에 근처에 없다 보니까 많이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매주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수의사 되실 거잖아요. 네. 수의사에게 야생동물이란? 야생동물이란 이게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되게 사파리에 가야지만 꼭 접할 수 있고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왠지 아프리카 가야 할 것만 같고. 맞아요.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이런 수의 전염병들이 다 이런 야생동물을 시작으로 저희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저희 수의사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수업부터 열심히 다 잘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이테스 배우긴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제 야생동물의 날이라는 것도 어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이제 좀 홍보가 돼서 몇몇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사이테스가 저는 사실 그 약자 풀네임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3월 3일이라는 날짜가 사이테스가 생긴 지 3년 돼서 기념하는 날인 건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의대에서는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보다는 3월 3일 야생동물데이 이러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거나 그 야생동물의 보호에 의미를 뭐 새겨본다거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아니 수의사의 날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날을 너무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왜냐면- 달마다 날이 있는데 뭐 네, 그 수의대에도 네. 달마다 날 만드는 건 난 괜찮다고 네. 생각하는데 3월은 세계 야생동물의 날. 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챙기고 네.
이 방송을 계기로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잘못하면은 근데 이게 동물 종마다 또 무슨 동물의 날까지 가면 이게 또 일이 커지거든요. 실제 무슨 동물의 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야생동물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야생동물의 수의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운영을 해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경기도에도 있고 뭐 충북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고 한데 이게 수의과대랑 연계되는 데가 좀 있어요. 뭐 대전, 충남, 뭐 경상대, 제주대 이런 데는 다 수의과대학 옆에, 강원대도 다 수의과대학 옆에 이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있어서 야생동물 쪽으로 더 전공을 하고 싶어서 야생동물 수의대 그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야생동물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야생동물이 공중보건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수의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야생에 있는 동물만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전시동물도 야생동물의 한 분야거든요. 사실은 동물원, 수족관으로 갈 수 있는 수의사들도 야생동물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선생님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야생동물 쪽이 점점 중요해지고 실제 수의사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 동기도 사실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수의사 같아요.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주변에 멋있는 수의사가 많은데 본인은 좀 멋있는 수의사 돼볼 생각이. 네, 저는 야생동물은 뭐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저희가 사실 얘기는 들어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흘려버리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위클리벳 이 세계 야생동물의 날을 맞이해서 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저도 그렇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야생동물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